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3탄 아하 1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이 증가. 맞습니다. 자신감이 감퇴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조심성이 증가죠. 정답은 1번이고요. 2. 애착심이 증가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외향성이 증가. 노년기에는 외향성이 아니라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향성.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특성이지요.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1번의 정답은 1번 조심성이 증가.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아니죠.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좁히면 안 되겠죠.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수직적인 아니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맞습니다.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안 되죠?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2번의 정답은 4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2. 존엄의 원칙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고요. 3. 평등의 원칙은 노인복지 원칙이 아닙니다. 평등이 아니라 참여의 원칙이죠. 참여의 원칙.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 정책이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4. 보호의 원칙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고요. 5. 통합의 원칙 역시 노인복지 원칙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이죠. 자아실현.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관련 없고요. 3번의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 4번 장교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교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장교양기관 아니고요. 공단 직원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교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교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고요.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교양 인정 여부 및 장교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공단이 제공합니다. 공단은 장교양 등급, 장교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교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4번의 정답은 1번 장교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5번 장교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두 번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2.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4.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죠. 시설급여. 정답입니다. 5번의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응급처치를 해야죠. 응급처치.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안 되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6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두 번째, 생활상담. 생활상담.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 취사.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 세 번째, 세탁. 세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출 시 동행. 외출 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관공서에 동행하는 것은 첫 번째, 외출 시 동행입니다. 지문에서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하는 것은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정답은 3번이고요.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면도움. 세면도움. 두 번째, 구강관리. 구강관리. 세 번째, 머리 감기기. 머리 감기기. 네 번째, 몸단장. 몸단장. 다섯 번째, 옷 갈아입히기. 옷 갈아입히기. 여섯 번째, 목욕도움. 목욕도움. 일곱 번째, 식사도움. 식사도움. 여덟 번째, 체위변경. 체위변경. 아홉 번째, 이동도움. 이동도움. 열 번째,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11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11가지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8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이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방임입니다. 방임. 질문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묻고 있죠?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9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사법경찰이 역할입니다. 사법경찰. 2.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노인 복지시설의 역할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법률기관의 역할입니다. 법률기관. 4.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의료기관. 5.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외에도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묻고 있죠? 정답은 5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10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1번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아닙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아니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10번의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4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